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편 영어, 우편이랑 관련된 영어를 좀 보겠습니다. 우편을 보통 포스트라고 그러죠. 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옛날에 국제 우편 같은 거 붙일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다 주소 쓰는 것도 좀 우리랑 다르고 일단 영어로 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돼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쉽죠. 그래도 이게 영어다 보니까 항상 쉽진 않아요. 그 사업 목적이든 또 친지 뭐 안부 목적이든 편지 붙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런 좀 용어들을 좀 많이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조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볼까요? 우체국이죠.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자, 여기 에서입니다. 우체국에서 포스트가 이제 뭐 붙이다라는 동사도 돼요. 동사가 돼서 우편물을 붙이다. 포스트. 명사도 되죠. 포스트.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주된 메일. 메일은 우편물인데요.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그래서 우편물이 많다 할 때는 형용사를 앞에다 many를 붙이면 안 되고 much를 붙여야 돼요. much mail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편물로는 letter 다 아시죠? 편지. letter가 편지란 뜻도 있고요. 철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편지입니다. 편지. 파슬 그러는데 소포. 텔레그램 요즘은 잘 안 쓰죠. 전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죠? 네. 자, 뭐 이런 편지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우체부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말 그대로 메일맨이에요. 메일맨 쉽죠? 메일맨. 자, 그다음 머니 오더. 머니 오더는 우편환입니다. 우편환 그래서 돈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석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석사를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두 학기 다녔나? 두 학기 정도 다니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집안에 좀 한국의 집안에 사정이 생겨갖고 급히 돌아오게 됐는데 한 학기를 다녔구나. 한 학기 다녔습니다. 석사를 한 학기 다니다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일이 생겨갖고 제가 돌아오게 됐는데 집안일 생겨서 돌아오게 됐는데 대학 측에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한국을 돌아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미 학비를 한 학기치를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한국 같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외국은 설명만 잘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호주 달러로 한 4천이 아니구나. 그냥 거의 4천 달러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돌려줄 수 있냐. 6개월 과정, 한 학기 과정 중에 제가 한 2달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쨌거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 이름도 기억나. 비키라는 이제 사무관이었는데 도와주겠다고 해서 한국에 일단 왔어요. 왔는데 호주 대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리피스 대학에서 왔더라고요. 그 편지에다가 이거 머니오다가 담겨서 왔더라고. 그게 뭐냐면 학비가 환불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4,000불인가를 전부 다 전액 환불해 주더라고요. 좀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수표인데 일종의 그 우체국에서 쓰는 수표 같은 건데 거기다가 호주 달러로 4,000불 딱 찍혀갖고 편지 봉투에 담겨서 등기로 왔더라고 한국에.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마 계좌이체로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02년도라서 이렇게 머니 오더 우편안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제 고향 인천 부평에 있는 이제 우리은행이었나 가서 보여주니까 그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 다 미국이나 이제 일본, 독일 이쪽으로만 이제 보통 외환이 우리나라 활성이 돼 있잖아요. 뭐 호주나 이쪽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또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본점가에만 환전해 줬거든요. 제가 그런 시대에 유학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우리은행 좀 높은 사람이 와갖고 딱 보더니만 이렇게 막 한참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 계좌에다가 넣어주더라고요. 요거를 딱 받아보고 한국 우리은행 부평점에서 호주에서 온 이 머니오다 우편환을 딱 보고 이거를 처리해서 그거를 제 우리은행 계좌에다가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머니오다 우편환입니다. enclose는 뭐다? 동봉하다. 여기다 D 붙이면 enclosed 해서 동봉된이겠죠. 동봉된. 그러니까 이제 호주 대학 측에서는 저한테 이 학비를 금액을 적은 머니 오더를 동봉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enclose가 된 거죠. 이런 행위를 뭐라 한다? remittance. 따라합니다. remittance. 그래서 remittance는
전신환송금이라 그래요. 전신환송금. 전신환송금. 그러니까 우편환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행위. 쉽게 말해서 돈을 그냥 한마디로 현금을 갖다가 우편에 넣으면 위험하니까 현금만큼의 금액에 수표를 넣어서 보내는 행위죠. 전신환송금이라 합니다. 자, zip code. zip code가 뭐다? 우편번호. 영국은 포스털 코드라고 그래요. 포스털 코드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zip code라 한다는 거. junk mail. junk는 쓰레기란 뜻인데 여러분 쓰레기처럼 막 먹으면 막 살찌는 음식 햄버거 같은 거 뭐라 그래요? junk food라고 그러죠. junk food. 몸에 좋은 음식 우리나라 무슨 저 된장찌개나 뭐 불고기 이런 거를 junk food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나 이런 것들, 피자 같은 거 그런 걸 junk food라고 그러죠.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문 날라올 때 있잖아요. 신문 올 때 그 사이사이에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막 광고지 같은 거 껴서 들어오죠. 그런 게 바로 정크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말하면 상업용 우편물. 스팸은 돼지고기 회사 이름인데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1990년대 초반에 불특정 다수한테 그 막 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에이 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뭐야? 삭제하고 끝내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영어로 piece of, 그죠? 속도 말해 엿먹었다 뜻인데 업무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게 날라오니까 되게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 스팸이라는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소송이 붙었거든요. 스팸 측에서는 아이 뭐 까짓 그런 거 상업용 우편물 광고 메일 보낼 수도 있지 그랬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다. 얘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거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그래갖고 소송을 했는데 스팸이 졌어요. 그래갖고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때 변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스팸그램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메일상에서 보내는 그 광고 메일 있죠. 그러니까 종이로 만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왜 신문에서 이렇게 껴다 나오는 종이로 된 거는 정크 메일. 그리고 이메일상에서 그 들어오는 광고 메일은 스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surcharge. surge는 뭐냐면 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charge는 청구요금인데 청구요금이 좀 올라가서 나오는 거니까 원래 금액에서 더 추가 청구되는 거죠. 그래서 surcharge 그러면 추가 청구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편지만 넣으면 기본 요금인데 거기다가 뭐 책을 넣고 뭘 넣고 해서 좀 부피가 늘어났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surcharge가 붙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추가 요금입니다. 그다음 fragile. 발음 조심해야 합니다. fragile. 아니라 fragile 그래. fragile 그러면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뭐 유리컵이나 뭐 거울이나 액자 같은 걸 만약에 딱 넣어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깨지기 쉬우니까 메일맨들이 좀 조심해야겠죠. 우편 배달부들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프레즈입니다. 깨지기 쉬운 형용사인데요. 깨지기 쉬운 이런 이제 스티커를 딱 붙이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공항에서도 이제 수트케이스 같은 거 그 짐가방 갖고 갈 때 거기에 그 안에 좀 깨지기 쉬운 게 있으면 프레즐이라고 딱 붙인 다음에 그 체크인 할 때 거기서 이제 붙여서 딴 데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막 던지지 않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끌고 가죠. 프레즐 붙은 그 짐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surface 메일이 있고 에어 메일이 있습니다. 항공우편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비행기로 가는 우편은 에어메일. 에어메일이라고 또 이제 딱 스티커가 붙어요. 거기 그 우편 편지 봉투에. 근데 surface 메일은 뭐냐면 선박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갈 때 있잖아요. 이민 갈 때 뭐 짐 같은 거 막 가구에 집에 있는 피아노나 가구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간다고 쳐. 그런 거를 비행기로 가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죠.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surface mail, 선박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럼 6개월 정도 가겠지요. 오래 걸리지만 돈은 싸죠. 근데 이런 surface mail 같은 경우는요. surface mai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선박 우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로 가는 거, 배로 가는 거니까 그거 갖다가 뭐 ship mail 또는 뭐 ocean mail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바다는 뭐 ship과 ocean이니까 바다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surface mail 이렇게 써야 됩니다. surface mail 이게 선박 우편. 그리고 이제 육상으로 가는 우편도 사실 surfa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비행기 있죠. 항공으로 가는 거, 항공으로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surface mail 그럽니다. surface mail. 그리고 비행기 우편, 항공 우편은 뭐라고 한다고요? air mail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겠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시면요. 뭐 우편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이 다 쓸 때 쓰는 단어 표현들이고, 실제로 뭐 유학 가시거나 영어 연수 가시거나 관광 가실 때 한국에 편지 붙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런 용어를 모르면 고생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강조하시면서,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